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헝가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러미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트럼프의 변덕 때문입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마크 루이테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회담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뭔가 옳지 않다고 느껴졌고 필요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원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바로 앞서 미 재무부는 러시아 국영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중국과 인도에 여전히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미디어들은 트럼프가 키예프 대신 모스크바를 선택했고 젤렌스키는 끝났다고 떠들었습니다. 트럼프는 현 단계에서는 헝가리에서 푸틴을 만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 같다면서 나중에라도 회담을 다시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새로운 테러 제재가 러시아의 입장을 바꿀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시인하면서 푸틴이나 젤렌스키나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전문기자 예프게니 포도두브니는 백악관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트럼프의 변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매주 해야 할 일 목록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것이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도두브니는 마크 루이테가 트럼프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기 위해 백악관에 갔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 루이테는 백악관에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구매했는지에 대한 재정 보고서를 가지고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테는 트럼프에게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또 다른 12개항의 평화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 문서는 현 전선에 기반한 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마크 루이테의 보고를 받고 나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져봐야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도두브니는 키예프와 브라셀은 정상회담 취소를 개인적인 승리로 해석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학자 이반 류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테러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해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세 가지 예위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미국은 분쟁 종식을 위한 러시아 조건을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으며,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당근이 없으며 채찍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트럼프는 키예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기를 여전히 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자는 워싱턴의 행동을 본 유럽인들이 고무돼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돈을 꿔주기로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하도 어이가 없다 보니 러시아 정부 차원의 공식 반응은 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미 강경파인 드미트리 메드베제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먼저 격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트럼프의 다음 움직임은 키예프의 토마호크 순항미사를 인도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완곡 어법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며 수많은 평론가들의 미국적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의 적이며 그들의 수다스러운 평화 조종자, 즉 트럼프는 러시아를 상대로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가 항상 반다라주의 키예프 편에서 적극적으로 싸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갈등은 바이든의 것이 아닌 그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의회의 압력을 구슬로 들겠지만 그게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의 길로 확고히 들어왔으며 그런 점에서 과학적인 유럽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이제 러시아는 협상보다는 군사적 목표 달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의 평화 호소가 공감을 얻지 못하자 메드베제프가 개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변덕도 장점이 있습니다. 저렇게 나온 이상 모스크바는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반다라주의자들을 더욱 사정없이 괴멸시킬 행동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무의미한 거래를 성사시키려 애쓸 필요 없이 적을 파괴하면 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여러모로 피곤합니다. 분열된 국내 정치, 긴 협상, 선거 주기, 해외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
그리고 예산 우선순위의 상충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만약 2022년에 대통령이었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주장을 해왔습니다. 러시아 석유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이제 미국의 말을 들을 리 없습니다. 바이든 시대도 대러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가 논의는 됐지만 유가 급등 우려로 인해 수용을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무력 과시라는 명분으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트럼프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외교적 인내심이나 지정학적 통찰이 부족합니다. 트럼프의 행위는 외교의 중단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러시아의 강점은 중앙 집권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자원, 에너지, 원자재 동원, 광대한 영토, 그리고 방어력의 깊이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가드uma 의장인 비아체슬라브 볼로지는 EU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에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는 반면 러시아의 저렴한 공급은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정책이 블록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산 LNG를 사치스러운 샤넬 향수에 비유했습니다. 볼로지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가스는 샤넬이 아니지만 그들은 마치 프랑스 향수를 사들이듯 그 향기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EU 정부들이 에너지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필수품이 아니라 유행의 사치품인 것처럼 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 위협에 대해 걔들 늘 해오던 짓이라면서 러시아 경제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에 토마호크를 제공하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키예프에 토마호크를 주게 되면 러시아는 난민국가, 즉 베네수엘라의 칼리브르 미사일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한다는 뉴스는 엉터리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 매체 뉴스 18을 보면 황당합니다. 이 매체는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뉴델리는 안정적 가격과 공급을 우선시해 그러한 합의를 거듭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제재 내용을 읽어보니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다. 중국에서 나온 국제 뉴스를 보니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캐롤라인 리빗의 말도 인용했는데 중국 어느 매체를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기사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하도 뻥을 치니 대변인은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의 동맹국들에게도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면서 전면적인 대러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푸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서 기쁘다.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모디 총리가 자신에게 확답해 줬다면서 인도가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도가 연말까지 러시아산 수입을 거의 제로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마크 루테와 만나 한 발언인데 인도는 그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델리는 소비자 권익 보호가 최선이며 에너지 정책은 안정적 가격과 공급을 우선시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남이 하지 않은 말도 했다고 우기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팩트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바보 같은 아이들이 언론인이라고 중국과 인도가 이제 큰일 났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